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리 시작합니다. 월요일엔 전국열차 출발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전국 노래자랑인가요? 전국 노래자랑 빠빠빠빠빠 그게 아니고요. 이 열차 전국 열차니까 즐겁게 또 출발할 때는 뭔가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현영 의원님 이거 발견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쳐봤습니다. 딩동댕. 저 발언할 때 땡 하시면 맘상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 때는 똥 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심 논란. 그래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1심. 요즘에는요 90년대생들은요 1심하면 난리가 난다는데 1심 논란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원래 선거를 하면은 이제 특히 뭐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것이고 또 경선을 하고 선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뭐 모든 일이 다 나온다 하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번 총선 참패에 이제 가장 큰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총선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여의도 연구원이 잘했냐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 문자의 일시자 그 사건이 이제 도출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당원들이나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로 이제 회상을 해보면 저도 1월 21일 날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사퇴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관섭 실장이 와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퇴 안 했다고 뭐 기자들한테 공지하고 그럴 때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백 문제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그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거를 결국 비대위원장이 일십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다. 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불거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점점 이제 가열이 되면서 한동훈 주기가 시작된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친윤의 그런 세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도 채널A 단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서서히 공개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사과할 용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전당대회에 또 나오는 게 맞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해서의 공격을 한동훈 캠프에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밍에서 국민이 되게 현명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공되고 조작되었고 의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당원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요. 그 당시 사과가 있었더라면 또 총선이 달라진다. 또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곡점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원외 인사들이 그 분노의 뜻을 담았다고 앞서서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연판장이라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하는 입장문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추진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크죠. 그리고 사실 연판장이라는 게 정말 좀 고약한 프레임인데 사실 그 경선에서 누구나 좀 자유스럽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당헌 당규상의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진영 캠프 특히 한동훈 그 후보의 캠프에 보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지금 다수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연판장이라고는 이게 그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인 것이고 결국은 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결국은 치열하게
선거에서 싸웠던 수도권 원외위원장이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좀 아깝게 석패한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비판을 뭐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서 사과를 안 한 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해서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 전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총선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야 되냐 그 책임을 그쪽으로 모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사과하셔라.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국정 지지율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좀 더 신뢰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총선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이 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소통이 그 대면했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또 김경률 회계사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문자를 보낸 거 그래서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총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5번의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이거는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겠다 또는 했을 때 역풍 분다 부담이 있다 그래서 꺼려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에 대한 명분을 더 얹어주는 사실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잘 아신 것처럼 또 한동훈 또 후보 간에는 과거부터 굉장히 좀 개인적인 그런 또 인연도 있었고 뭐 카톡도 뭐 300번 이상 주고받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맞아 검찰총장 때 아내분과 연락을 하면서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한동훈 당시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좀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전국적인 판단이라 하는 그런 것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시기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건 결국은 당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의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독단적으로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고 그때 지금 상황으로 돌아보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도 이야기했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사람들이 그 김건희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했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뜻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십을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전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사과라고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러면 뜻이 같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뭐냐 어디로 가는 건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인데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우리 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후보한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워낙에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많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이나 조정을 한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공적인 위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했구나. 그러면서는 나름의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대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자도 진중권 교수 얘기는 한동훈 문자를 봤다는 건데 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뭐 이런 증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뭐 개입한 건 전혀 없죠. 뭐 예를 들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이런 뭐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어떤 발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떤 의사로 어떤 그 후보 지지를 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뭐 대통령실에서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어떤 뜻이다 이렇게 사실은 조금 좀 해석 내지는 그런 시각으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은 절대 지금 현재 뭐 개입 내지는 참여 지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출마를 하면서 네. 친윤 후보들 그쪽 캠프로 다 합류를 한 거잖아요. 예. 이용 의원도 이제 합류를 했다고 하는 만큼 예. 이제 대통령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희룡 캠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동훈 견제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히려 흥행해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후보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논란으로 문자 1심 논란으로 한동훈 후보 독주에 제동이 좀 걸릴까요? 당원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특히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잘했냐 못했냐 총선 참패의 책임은 있다고 원론적으로는 다들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어떤 평가가 주류였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1심 사건이 결국은 총선 참패의 커다란 하나의 원인이었고 이거는 도저히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그 후보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시련을 겪어야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한동훈 독주 체제로 갔을 때 전당대회에 또 한계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때리기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온 것인데 본인의 그래도 아직까지의 부족한 점은 정치 경력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들로 거듭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보니까요. 또 나름의 국민의힘이 하나의 그 대선 후보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있구나라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옹호를 하신가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캠프에서 뭔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역시 같아요. 하나가 되는 전국열차. 이 국민의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 민주당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자당의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안 발의된 검사 4명 중 1명의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이 성급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 탄핵? 홍 의원님? 예. 이게 뭐 국민 누구나 이 탄핵은 글자들 이재명 대표였던 방탄 탄핵이고 성급한 탄핵이라고 누구나 다들 지금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웃기는 것이 그 박상현 검사 어떤 대변 사건. 대변 사건. 야, 정말 저는 이거는 개그 소재로도 다룰 수 없는 충격적인 거라고 하는데 아니 그 박상현 검사가 회식에서 설사 형태 대변하고 그것을 뭐 청사 내에 어떤 화장실이라든 이런 것을 발라가지고 공용 어떤 공용물을 손상죄로 이렇게 뭐 탄핵을 1번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이성윤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이 지금 발을 빼는 어떤 그런 모양새죠. 당사자가 부인을 했고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국민들 특히 또 뭐 검사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 지금 반발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후폭풍을 지금 걱정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민주당의 탄핵은 굉장히 좀
좀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곽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노무현의 대통령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에 시달렸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사실 사위로서 곽상원 의원도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그 4명의 검사 탄핵은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대상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탄핵의 강도는 우선은 1단계 정도 조사권을 발휘해서 한번 우리가 그 사실이 문제가 있는지 위법사항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들은 왜 기권을 눌러서 굳이 상대의 먹잇감으로서의 명분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는 그런 질타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로도 먼저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 위법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로 갈 수도 있고 특히 또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법의 어떤 그 절차로 걸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눈에 뻔하게 그 검사들 그 급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판사들을 협박 급박을 하면서 수사 재판에 네. 지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는 또 이번에 곽상원 의원이 좀 그 기권표를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을 대통령 JMC 받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탄핵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좀 탄핵이 성급했다. 공수처도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내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지금 워낙에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이 탄핵 저 탄핵 할 때 명분 있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 부분은 곧바로 탄핵하는 게 아니라 법사에서 조사권을 가지고서는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4명의 검사들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상임위가 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정치 검찰들의 뭔가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별건 수사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의 검사들의 올바른 그런 수사권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의도해서 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더 명확하게 아시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의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반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사 탄핵 국면 전환용으로 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지금 오히려 좀 전에 이제 신현영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탄핵이 아니라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또 그 조사도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면 또 정인을 또 강제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조사도 사실은 또 지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 탄핵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이재명 그 대표 부부에 대한 이런 어떤 법카 유용 의혹의 좀 소환 조사라든지 이게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카 의혹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져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2022년 1달부터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소고기라든지 법카를 가지고 또 샌드위치 30인분이라든지 일제 샴푸라든지 계속 불거져 나왔고 특히 또 당시 심부름을 하는 조명현 씨가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배모 씨 배사모 간에 어떤 심부름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언론에다 이제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명확한 어떤 물적 인적 어떤 증거와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늦었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이라도 좀 재빨리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이런 어떤 법카 유용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되는. 지금 벌써 언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 법카 사용액을 결국은 이제 돌려막기 위해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그 야근 어떤 급식비라든 이런 것을 이제 허위 서류로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뭐 몇 천만 원이다 뭐 이 정도 금액의 있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당시에 도지사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심각한 저는 결함이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 탄핵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검사 탄핵하고 나니까 이게 뭐 오비 일학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소환해갖고 망신 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검찰 이 강대강 대치가 네. 한 방 먹이고 또 한 방 맞고 이런 방식으로의 또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네.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얼마 임기가 안 남았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소신껏 뭐 필요하면 소환 조사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김혜경 여사 소환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 안 하냐? 이런 면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반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네. 거에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내일 당대표 연입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서 등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목하고 있는데 거의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예. 정말 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역사에 굉장히 참 특이하면서도 저는 좀 오점을 남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그동안 당 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고 특히 네. 또 당 대표가 각종 어떤 그 법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헌 당규를 제 멋대로 고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이재명 대표였던 민주당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총선 국민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당을 친명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 특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친명 후보로서 지금 현재 뭐 친명 내에서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후보들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좀 말을 좀 세게 해서 김병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신 나갔다는 동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어떤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만 받고자 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저는 김두관 의원이 지금 현재 결심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두관 의원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민주정당에서는 네. 사실은 경선이 사실은 당연하고 그게 정당의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어떤 네. 저는 생명력이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두관 예. 전 의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정도면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여기서 접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 나왔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박용진 후보랑 같이 경쟁해서 이재명 대표가 77.7% 네. 득표했거든요. 이번에 김두관 의원과 이렇게 레이스를 했을 때 그 결과가 77.7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것을 보고 또 당내에서의 이 전당대회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 예 말씀하시죠. 지난번 경선 때 박용진 후보에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해줬죠. 내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도 공천을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난번 강북을 공천에서는 죽어도 박용진 후보에게는 공천을 안 주겠다는 뜻을 네. 명확히 이제 밝혔는데 이번에는 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는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김두관 의원님 뭐 열심히 끝까지 네. 지금 워낙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또 왜 나오냐 뭐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거든요. 문자 폭탄부터 해서 상당한 그런 장애물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공 있으시고 지난번 원내대표 그 선거에 나오셨었거든요. 처음에 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정치 경력을 가지고서는 당의 건전한 경선을 위해서 아마 헌신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전당대회 투표하시죠? 그럼요. 저 중앙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는 어디 편에 쓸 수가 없습니까? 중앙위원회 뭐 위원도 뭐 중립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 김두관 누구를 찍겠습니까?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레이스 과정에서의 이 딱 본인의 그 왜 당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봐야 될 텐데 땡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야권은 법사위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질책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 동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경찰 검찰 수사의 어떤 중립성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공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법률 전문가들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리고 법대 교수 중심으로 이제 그 구성이 돼서 이제 이런 어떤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9명 그 과실치사 그 혐의 이런 대상자 중에 결국은 이제 하급 장교 2명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2명은 과실치사 관련된 게 없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어떤 법조계 시각에서도 과실치사라는 어떤 혐의가 이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또 뭐 개입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히 이제 하급 장교 2명은 이제 또 명을 또 이제 받아서 당시에 이제 그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어떤 실종자 어떤 수색에 이제 돌입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해병대원의 특검법의 동력을 저는 상당 부분은 좀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수사심의회에서의 그 회의로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없었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공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보통은 교수 전문가 이런 부분이라면 워낙에 이 최해병 이슈는 정치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경찰이나 검찰도 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마음에 안 드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이제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깊이 이제 들여다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관심이 이런 어떤 민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문제없이 바라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보대의를 통과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내에서 보실 때 어땠습니까? 예, 뭐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은 뭐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어떤 가치관 같은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최해병 이 특검에 대해서 원래 나는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조차도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특검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특검안보다도 굉장히 악화된 추천권이 이제 변협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그 다른 어떤 야당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어떤 내용이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 안철수 의원만 홀로 찬성표를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표를 던지는 것은 네. 자유스럽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뭐랄까 후폭풍은 네. 당내에서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본인 소신 결정을 하고 예. 이행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철수가 철수한다. 뭐 그런 비판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 정말 본인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면. 그리고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당과는 좀 다른 목소리 내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정치적 올바름을 우리가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당론이나 권력자들을 따라가는 정치를 할 것인가에 항상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사선이 되시더니 앞으로는 본인의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뭔가 선언인 것 같아서 나름 긍정적으로 응원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전국열차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탑승객들은 모두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